자, 이제 오늘 뭐 합니다? 정적분 마지막 넓이 합니다. 근데 오늘 특강에서도 했던 얘기야. 똑같아. 그리고 오늘 하는 정적분의 활용 요 넓이 파트는 오늘 특강 때 했던 내용에서 이어지는 느낌은 아니야. 오늘은 이제 완전 식으로 계산하는 그쪽 파트에 완전 꽂혀 있었다면 이번에는 약간 그냥 단원 자체가 활용하는 거. 너네 오늘 클리닉에서도 냈지? 내가 최대 최소 활용하는 거. 뭐 그 막 이차함수에 내접하는 사각형 헤어져서 활용하는 거 있잖아. 그냥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그냥 넓이, 그냥 정적분의 계산. 대신에 정적분과 넓이가 다르다고 했죠. 부호 차이로. 그거에 대한 얘기만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넓이를 구해보고 싶어. 오늘 얘기했던 거죠. 정적분과 넓이의 차이는 뭐다? 부호.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A부터 B까지 fx를 적분을 합시다. 정적분을 합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녀석은 뭐다? 넓이와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은 요걸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넓이에요 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이게 다야. 근데 이걸 절대값이라는 기호를 너네들이 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절대값을 붙이면 자동으로 양수가 된 거니? 아니지. 우리는 계산을 해야 되고 우리가 계산하려면 그 절대값을 풀어줘야 되거든. fx가 양수인지 fx가 음수인지를 직접 다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뭐 해야 돼? 우리가 직접 양수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절대값이라는 기호는 읽을 때 이해를 할 때 절대값이라는 기호는 양수로 만들어 준다라는 기호가 아니라 우리한테 문제를 푸는 학생들한테 양수로 만드세요라고 시키고 있는 기호라고 이해를 해야 돼. 어이구 다 마셨어? 사약이요? 이렇게 자꾸 마시네? 몇 개 안 남긴 했지만 내 강의실에 이 컵이 있어. 필요하면 달라고 하세요. 알죠? 뭐 매일마다 내 컵을 줄 수는 없겠지. 뭐 얼음도 다 먹었네? 자, 어쨌든 가자.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끊어졌는데 까먹었다. 어쨌든 넓이를 구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y는 fx가 이렇게 생겼다. 오늘 특강 때도 했던 얘기죠? 근데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x는 a, x는 b, 그리고 x축 및 fx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이걸 쓰고 땡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찾아서 오케이? fx가 음량이, fx y좌표가 음량이 바뀌는 곳을 너네가 스스로 찾아서 이 부분 따로 이 부분 따로 정적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A부터 C까지는 fx의 절대값을 씌울 건데 fx 자체가 음수니까 정적분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C부터 B까지는 fx를 그냥 정적분을 하면 된다. 왜?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알았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너네는. 이게 아니라. 문제는 이렇게 문제집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푸는 거라. 알았지? 그럼 그게 다야. 자, 저거 하나 풀어볼까? 1번. 곡선과 x축 및 두 직선 x는 마이너스 1, x는 2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찾아주세요. 뭐야?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2고요. 여기가 0입니다. 뭐 1은 필요 없고. 여기에 뭐 있다? 마이너스 1이 있다. 문제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 다시 한번. 곡선과 x축 및 그러니까 곡선과 x축 및 x는 마이너스 1, x는 2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를 찾아주도록 해주세요. 끝. 그러면 답은 뭐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fx 자체를 이 함수 자체를 그냥 정적분하면 양수 나올 겁니다. 알아서. 그런데 0부터 2까지는 어때? 이 녀석을 정적분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왜? 음수 나올 거니까. 알았죠? 자, 그런데 이 문제 실제로 계산해 본다. 잘 봐. 요거 정적분을 합니다. 3분의 1의 x 함승 마이너스 x 제곱. 그리고 이 얘기 했나? 부정적분에선 c가 필요하지만 정적분에선 c 안 쓴다 따로. 왜? c가 있다고 하더라도 0 넣어도 c고 마이너스 1 넣어도 c라서 원래는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해봐야 어차피 사라질 거라서 굳이 안 하는 것 뿐입니다. 알았죠? 어쨌든 고놈에다가 얘를 계산해야 되는데 자 이거 딱 보자마자 뭐 떠올라?
6분의 최고 차의 개수 곱하기 2 빼기 0의 전체 3승. 그래서 실제로 정적분을 안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 기억나지? 근데 뒤에 엄한 쳐다보고 아까 특강 때 봤잖아. 얼음 만드는 거. 이거 했었죠? 자, 또 등장했네. 오랜만에. fx라는 함수가 있고 이 녀석의 식이 ax 제곱으로 시작하는 어떤 2차 함수일 때 여기가 베타고 x축과 만나는 곳이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알파라고 쳤을 때 이 녀석의 넓이 공식 뭐였지?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2차 함수를 적분해서 얻은 거라서 3승이다 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그랬죠? 요거 꼭 기억을 하고 써먹을 수 있어야지. 그럼 계산은 생략할게요. 이 문제는. 알았죠? 끝. 어때요? 정말 쉽죠? 정리. 자, 다 되면 너희들이 문제를 한 개, 두 개 풀어봅시다. 2번 풀어보시고요. 3번 풀어보시고요. 4번 풀어보시고요. 왜 이렇게 풀게 많나? 까지 풀어보세요. 2, 3, 4번 3개. 이거부터 하고 가자. 생각해보니까 요거는 설명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 2, 3, 4번 풀기 전에. 지금은 X축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고 지금 2, 3, 4번 풀어보세요 라는 거는 전부 다 뭐냐면은 두 함수인데 나는 일단 두 곡선이라 부를게. 두 곡선 두 함수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 요거 하나 설명하고 갑시다. 자, 갑니다. fx라는 함수가 있어. 뭐 요렇게 생겼다 칠게요.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가 있어. 다른 점에서는 더 안 만나고 요렇게만 만난다고 쳐보자. 두 점에서만. 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구하세요라고 시키고 있는 거는 어디에 말하는 거야? 여기 말하는 거다. 여기. 그지? 이번에 넓이 구하세요다. 그러면 너희들은 뭐 한다? 교점을 먼저 찾아주세요. 근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 뭐 직사각형, 정사각형 같은 그런 기본 도형들 외에 이제는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밖에 못 구해. 그래서 이 주황색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일단은 요 넓이를 구하는 거지. 뭐야?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 그리고 누구? 빨간 색깔. 아래쪽 요거까지 포함해서 빨간 색깔의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죠. 어떻게?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 아, gx다 이거는. 이렇게 g지. 됐죠? 근데 둘 다 인테그럴 안에 뭐야? 적분구간이 알파부터 베타까지니까 하나의 인테그럴로 합칠 수 있지. 어떻게?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빼기 gx dx. 그래서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 자체를 그냥 함수를 빼서 적분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그림을 그렸지. 너희들이 모든 상황들을 다 그림을 통해서 누가 위에 있는지 누가 아래에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래서 원래는 그림을 그리면서 가는 게 더 좋기는 해요. 근데 진짜 말 그대로 모든 문제를 그렇게 풀 필요까지는 없지. 왜냐면 적분을 했어. 음수가 나왔어. 그럼 뭐야? 거꾸로 됐다는 얘기지. 그럼 앞에다 마이너스만 붙여놓고 답에만 부호 바꿔주면 끝이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그렇게 다 그림 그려서 안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물론 그림을 그려주기는 할 거야. 어쨌든 그래서 지금 내가 쓴 거는 F가 위에 있는 걸 아니까 그런 거고 원래는 넓이라서 절대값. 근데 결국은 누가 위에 있는지를 찾아보세요라는 얘기다. 알았죠? 자, 어쨌든 그러면 2번도 3번도 4번도 다 함수와 함수로 둘러싸여 있는 거니까 위에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뺀 다음에 교점에서 교점까지 적분을 하면 답이겠죠? 거기까지 기기. 갑시다. 2번부터 볼게요. 2번. x제곱 마이너스 5x와 y는 마이너스 x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찾아주세요. 잠깐만 이거 좀 써놓고 가자. 자, 가자. 어떻게 하래? 일단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아까 누군가처럼 그림을 잘못 그리는 일만 없도록.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5x입니다. 5와 0에서 만나고 있었어요. 맞죠? 자, 그때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그려야지. 뭐 물론 중요한 건 어차피 어디야? 교점이
있다. 0, 5 말고 다른 교점이 있다. 그 교점을 찾자. 그래서 뭐 해야지? 둘이 연립해야지. x제곱 마이너스 5x랑 마이너스 x가 만나는 점. 그래서 이항을 해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가 0이 되는 거니까 아 x는 0 말고 뭐 하나 더 나와? 4 하나 더 나오네. 여기가 4인가 보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위에 있는 함수, 아래에 있는 함수. 뭐에서 뭐? 0부터 4까지 뭐에서 뭐? 마이너스 x에서 누구를 x제곱 마이너스 5x를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서 적분을 하시면 돼. 맞죠? 그래서 0부터 4까지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4x의 dx가 됩니다. 자, 계산해볼까요? 마이너스 3분의 1에 x 3승이니까 4의 3승 빼기 0은 뺐다. 플러스 2x제곱이에요. 2x제곱에서 제곱도 역시 4 넣어주면 16이고 0은 어차피 넣어봐야 0이라서 뺐다. 자, 그럼 계산해보자. 얼마 나와? 마이너스 3분의 64에서 플러스 32이니까 이게 지금 3분의 96이지? 3분의 32가 되겠네. 이게 답일까요? 맞죠? 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음? 그런데 자, 여기서 내가 수정을 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가 있다. 어디야? 이거 하지 마세요.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까지 나온 풀이를 잘 한번 비교를 해봐봐. 누구랑? 얘랑 내가 일부러 써놓은 저 1번의 풀이랑. 여기다 가지고 올게. 얘가 첫 출발은 2번의 첫 출발은 뭐였어? 이 함수를 적분할래요가 아니기는 했지. 그지? 원래는 이 함수와 이 함수가 만나서 생기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둘을 연립을 해봤고, 그래서 교점을 찾았고, 또 둘을 뺀 함수를 다시 적분을 하는 건데, 이 식을 놓고 보면은 뭐야? 얘가 0 되는 게 얘고 얘 아니냐? 그래서 너네 카드 놀이 해봤지? 카드 놀이. 막 포커 같은 거 치고 화투 같은 거 치면은 너네 다 치고 나서 카드 정리할 때 어떻게 하니? 막 이제 흐트러 놓은 다음에 한번 싹 정리해서 탁탁탁탁 치자. 이제 세로로 세워서 이렇게 세워서 탁탁탁탁 치잖아. 그지? 약간 그 느낌이라고 바라보셈.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결국은 정적분이 이렇게 이해하면 돼. x 방향으로 이게 사실 y 좌표들이거든. y 좌표를 뺀 놈이지 정확하게는 쭉쭉쭉쭉쭉쭉쭉 y좌표 빼기 y좌표 빼기 y좌표 빼기 y좌표들을 쌓아 나가는 거야. 그래서 정적분을 이렇게 이해하면 돼. y좌표라는 거는 하나의 선분의 길이이기도 하잖아. 어떻게 보면 그 선분의 길이들 종이 한 장 한 장 한 장들을 열심히 두께감 있게 쌓다 보면 어떻게 돼? 하나의 면적이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좀 더 두꺼운 걸 예를 들면은 이거 하나하나의 옆면을 바라보면은 다 선분의 길이라고. 근데 이쪽 방향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면들을 이 선의 길이들을 쭉 쌓다 보니 하나의 면적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 정적분을 그렇게 이해를 해봐봐. 아이고. 정적분을 그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원래 구하고 싶었던 이 녀석의 넓이는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부터 4까지 마이너스 x라는 y좌표에서 x제곱 마이너스 5x라는 y좌표를 뺀 놈에 대해서 정적분을 하는 건데 식을 계산을 해봤더니 0부터 4까지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 뭐야? 플러스 4x dx더라. 그러면 이 녀석 자체를 다시 한번 이해를 해봐봐. 0부터 4까지 이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정적분하고 있어요 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지. 이 함수가 뭐야? 이렇게 생겨있는 함수잖아. 0부터 4까지. 그래서 요 길이들을 다 더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아까 카드 정리하는 이 얘기를 뭐 한 건지 알겠어? 종이가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거를 땅바닥 여기다가 탁탁 내려치면은 요 얇은 부분은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제일 두꺼운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요 제일 얇은 쪽은 또 이렇게 된다고. 그걸 쌓아서 만든 게 얘라는 이야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다 필요 없고 얘가 0되도록 하는 교점에서부터 교점까지라서 얘도 6분의 최고차의 개수 1에다가 4 빼기 0의 3승으로 계산을 해도 답은 똑같이 나온다라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결론이 이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와 이거를 그때 매번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내가 해주고 싶은 결론 그 6분의 어쩌고저쩌고 넓이 공식 있죠. 우리 특강 시작하고 나서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정규 수업 중에 넓이 공식 쫙 정리해줬었지.
2차 함수에서 6분의 뭐시기, 3차 함수에서 12분의 뭐시기 얘네들 있지. 그 넓이 공식을 되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 넓이 공식은 저기서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아까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x축과 2차 함수에서 교점과 교점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는 6분의 절대값 a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 3승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너네가 적용을 하는 문제들은 2차 함수와 직선에서도 교점부터 교점까지는 쓰면 돼. 이 참수와 이 직선 나오기 전에 원래 상수함수 나왔어야 되는데 y는 1, y는 2와 같은 상수함수와 둘러싸였을 때도 결국 교점부터 교점까지기만 하면은 다 써도 돼. 아까처럼 카드 정리하듯이 정리 쫙 해주면은 결국 또 다른 2차 함수에 대한 넓이거든. 그것만 쓸 수 있나? 아니요. 2차 함수와 2차 함수로 둘러싸여 있을 때 또 교점에서부터 교점까지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은 써도 돼요. 이게 아마 3번인가 4번일걸? 아마 3번. 오케이? 그래서 활용 용도가 생각보다 정말 넓어.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세요 라고 해준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실제로 내가 이제 풀잖아. 그럼 처음부터 다시 풀어보면은 자, 다시 간다. 그림을 뭐 그려볼 수도 있고 뭐 그리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요렇게 딱 만들어지는 순간 x제곱 마이너스 5x라는 함수와 y는 마이너스 x라는 함수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라서 일단 교점의 좌표를 구해봤더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네. 그럼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해봐야지. 넓이는 뭐다? 6분의 2이 뺀 놈에 대한 최고차의 계수 1. 교점에서 교점까지 4 마이너스 0. 의 3승 해서 답은 3분의 32 하고 바로 끝이란 얘기야. 알았죠? 말 겁나 길었는데 바로 이렇게 나온다고. 왜? 써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 돼. 알았음? 알았음? 자, 물론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 참수는 무조건 쓸 수 있겠구나. 아니야? 아무튼 됐죠? 자, 두 번째 몇 번? 3번도 가보자. 그럼 그걸 배웠어. 이제 우리는 알았어. 그럼 이제 뭐 해본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간다. 일단은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가 있고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인 이차함수가 있어. 뭐 축의 위치가 어디 있고 저기 있고 뭐 그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실제로 풀 때는 아무 의미 없음. 우리는 결국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라서 교점부터 교점까지라는 게 중요하거든. 그럼 교점부터 찾아야겠네? 뭐 하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4. 이항을 시켜주면 2x의 제곱 뭐야? 마이너스 10x 플러스 8은 0. 그래서 뭐 한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에서 1, 4, 마, x는 누구누구? 1과 4.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라는 걸 찾았어? 그럼 이제 저 녀석을 뭐 해보자? 넓이를 구해보자. 넓이는 뭐다? 6분의 4 마이너스 1의 전체 몇 승? 3승. 그런데 최고차에서 얼마를 따라갈래? 얘도 2차고 얘도 2차야. 누구 거 따라갈래? 어느 누구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둘이 뺀 함수에 대한 최고차의 계수. 빼면 얼마겠어? 2x 제곱이겠죠? 2입니다. 2. 그것만 조심하면 돼. 뭐? 2차와 2차일 때는 최고차의 계수만 좀 조심하세요. 그것만 조심하면 써도 돼. 실제로 맞는지 한번 볼까? 이 좀 줄이고 가자. 너무 대분수다, 그지? 가분수다, 그지? 자, 원래라면은 너희가 이 생각했겠지. 1부터 4까지 누구 빼기 누구? 위에 있는 음수,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인 놈. 해서 얘를 빼겠지, 원래는. 그런데 뺀 놈을 정리를 해보면 있잖아. 마이너스 2x 제곱에다가 플러스 10x 마이너스 8 dx. 요거 잘 봐봐. 어딨어? 요거잖아. 부호만 바뀌었을 뿐이잖아. 그럼 이거를 0대대로 하는 것 자체가 뭐야? 1사야. 알았죠? 알았죠? 끝. 그래서 요 놈의 최고차의 계수를 빌려오겠다 이 얘기야. 알았지? 끝. 답 뭐야 그래서? 9냐? 9인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되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실제로 정적분 했지? 9 나왔지? 응. 그거야. 너네 괴롭히고 싶었던 거는 아니고.
그 불편한 풀이가 이제부터는 심플해집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다. 자, 그러면은 4번은요. 이거 사실 됐다 귀찮은 문제인데 됐다 짧아짐. 지운다? 일단은 너네가 했던 풀이, 예상하는 풀이를 따라가 보도록 하지. 지워도 돼, 근데? 그런 사람 없지? fx래. 그냥 x3승 플러스 2라는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 그 접선, 그리고 곡선과 그 접선을 둘러싸이는 거 찾아달래. 일단 뭐 해야 되겠어?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뭐 한다? y를 미분을 해요. 3x의 제곱이 나왔지. x에 1을 넣어요. 요거 3 나오지. 그게 뭐야? 기울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찾았지. y는 뭐야? 3x 끝. 됐죠? 그래서 뭐 그림을 굳이 그렸을지 안 그렸을지는 그거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굳이 그려준다면은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됐을 겁니다. 설마 꼬부랑꼬부랑 그린 사람 없지? 여기서 y는 3x를 싹 그려보면 여기가 1,3이야. 이렇게 접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된다? 요 녀석의 넓이를 구하면 되고, 구하려면 여기는 1인 거 이미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를 구하기만 하면 돼. 맞아. 어떤 풀이를 가려고 해도 이걸 구하긴 구해야 된다. 그 점은. 그래서 뭐 합니다? 연립을 합니다. 누구랑 누구? 곡선과 접선을. x 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잠깐만 고기 들어볼래? 필기 시간 줄게요. x 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이거 뭐 만든 건지 알지? 곡선에서 직선을 뺀 거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0 되는 걸 교점을 찾아야 되니까 0 되도록 하는 x 찾아야 되겠지. 3차 방정식이니까 뭐 하겠어? 또 아무 생각 없이 1 넣어볼까? 이러고 있다고. 하면 안 되지. 왜? 우리가 지금 찾으려고 만든 이 방정식 자체가 뭐야? 연립해서 얻은 방정식. 근을 다른 말로 고치면 뭐야? 교점의 x좌표잖아. 근데 이미 우리 교점의 x좌표 알고 있잖아. 누구? 1. 그러면 무지성으로 바로, 무지성이 아니라 바로 자동으로 이렇게 내려와야지. 1 두 번 써야지. 조립제법을 해야지. 또 1 넣어볼까? 0 되네. 1로 조립제법. 이게 아니라 1이 나와 있었네. 1로 두 번 해야지가 나와야 된다고. 오케이? 그거 생각보다 많이 안 한다, 너네. 알아서 되잖아.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는 마이너스 2네요가 나오잖아. 알았음? 뭔 말? 다들 이해됐죠? 다리야. 다들 이해됐죠? 자, 그리고 나서 적분을 할 거야.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적분을 할 거야.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누구 빼기 누구? 일단 곡선이 위에 있는 게 명확하죠? 곡선 빼기 직선을 할 거야. 그래서 적분을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하자. 교과서에는 넓이 공식이라고 하는 게 이거 하나 나와요. 그래서 서술형이었다. 적분을 하면 돼. 그런데 객관식이다. 또는 단답형. 종총은 단답형이지. 단답형이다. 그럼 뭐 떠올려? 내가 알려줬던 넓이 공식 중에 이거 있었던 거 기억나? 3참수가 ax 3승으로 시작하는 어떤 3참수가 있는데 x축과 만나는 상태가 어떻게 만나니? 한 점은 뚫고 지나가고 한 점은 접하게 만났지. 그때 넓이 공식을 내가 알려줬었어. 지금은 기억 안 나겠지. 너희 어딘가에 적혀 있을 거야. 12분의 절대값 a에 뭐 베타 마이너스 알파 교점 빼기 교점의 전체 몇 승? 3참수 적분 4승. 이거 알려줬었단 말이야. 알았죠? 그거를 2차 함수에서도 했던 얘기처럼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 쓸 수 있습니다. 그냥 뭐이기만 하면 돼, 얘들아. 3차 함수에 대해서 한 점은 접점이고 한 점은 그냥 교점일 때. 오케이? 그래서 3차 함수와 그냥 상수함수 y는 1, y는 3과 같은 녀석과 접할 때도 사용해도 되고 지금과 같은 어떤 직선과도 접하고 뚫고 지나가면 써도 돼. 그러면 심지어 가끔이지만 이런 문제도 나온 적 있음. 뭐요? 3차와 2차로 둘러싸인 걸 찾아보래. 근데 교점을 찾아봐야지. 교점 찾아봤는데 하나가 무조건 중근이 나와버리고 하나가 실근이 나왔어. 중근이 크든 실근이 크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하나가 접했잖아.
그래도 결국 뭐 할 수 있다? 공식 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10년 넘게 가르치면서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항상 설명하는 거 뭐 3차와 3차도 교점을 구했을 때 하나는 접점이고 하나는 실근이면 써도 돼. 대신에 얘처럼 최고차의 개수는 조심해야겠지. 3차식 빼기 3차식이니까 뺀 함수에 대한 최고차의 개수. 최고차의 개수는 무조건 다를 거거든. 알았죠? 빼면 무조건 살아남아 있을 거야. 그때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술형이다. 여기까지 써. 근데 계산은 문제집에다가 그 시험지에다가 끄적끄적 해가지고 12분의 최고차의 개수 1에다가 둘이 빼면 3이니까 3에 4승 하면 답이에요. 4분의 27. 알았음? 그렇게 서술형도 넘어가야지. 왜냐면은 활용형 문제인데 정적분을 하는 과정을 애들이 맞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볼까? 절대로 안 보거든. 계산 과정은 안 봐요. 알았음? 끝. 다음 2번. 알았죠? 그래서 넓이 공식을 알려준 거다. 왜? 활용 용도가 사실은 되게 넓어서. 알았지? 끝. 여기까지. 정리할 거 있으면 다 정리해 주세요. 내가 시간 준다 그랬었죠? 3번 준다고 해놓고 아니지. 여기서 내가 시간 준다고 했었지. 아무튼 정리 잘 해주시고 다 되면은 다음 내용 한두 개 더 하고 장난쳐도 되겠다. 정리. 두 부분의 넓이가 같을 거라고 하죠. 아, 그리고 아까 X축과 곡선사의 넓이라고만 하고 바로 두 곡선을 넘어갔는데 Y축과 FX로 둘러싸인 곡선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그거는 미적분 거다. 궁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두 부분으로 아닌데? 뭐 이상한데? 두 부분의라고 해야겠다. 두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라는 유형. 자, 일단 첫 번째. 어떤 문제냐면은 X축과 fx라는 함수로 둘러싸여 있는 두 부분의 넓이라고 하면서 문제에서 두 부분이라고 할 거야. fx가 3차 함수면은 아까처럼 뭐 접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더 많은 경우가 이거겠지. 맞죠? 이 두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라고 할 거야. 그럼 너희들은 학생들한테 승희야! 사연 먹고 잠들었니? 아, 예. 자, 간다. 다시. 뭐 하다 말하네. 까먹었다. fx와 x축으로 둘러싸이는 두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을 거야. 실제로 그려보면 두 개의 넓이가 나올 거고. 그래서 두 개의 넓이가 똑같다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걸 풀어보세요 하면은, 지금 내가 풀어보세요 하면은 전부 다 뭐 하고 있냐면 교점을 구해. 그거는 맞아. 근데 뭐 하고 있냐면은, 이거 쓰지 마. 알파부터 베타까지 fx라는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내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야지. 베타부터 감마까지는 fx를 그냥 정적분 하면 되겠네? 아, 둘이 같다. 이러고 나서 있잖아. 계산하고 있어요. 시켜보면. 그렇게 푸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이걸 사실 2항을 해보면 바로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난 2항으로 설명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해봐. 결국은 우리는 이 넓이를 구하든 이 넓이를 구하든 fx를 적분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냥 fx를 그냥 적분을 해봐. 여기서 내가 알파부터 감마까지라고 해보면은 아까 제일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원래 너희들은 뭐 해야 돼? 혹시 부호가 바뀌는 부분은 없을까 찾아봐야 되겠지. 베타를 찾아볼 거야. 근데 그림을 그려보면은 누가 봐도 얘는 내려가 있어. 누가 봐도 얘는 올라가 있을 거라고. 그지? 그냥 정적분을 하면 얘는 알아서 음수가 나와 있을 거고 얘는 알아서 양수 나와 있겠지. 더하면 얼마야, 승빈아? 그렇지. 한 방에 적분하면 끝납니다. 알았죠? 그걸 이용을 해주는 거야. 이게 지금은 내가 fx랑 x축을 해서 쉬워 보이지 나중에 f가 있고 g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야. f와 g로 둘러싸이는 두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 하면서 여기를 막 a, 여기는 b, 뭐 이러고 a는 b 이러고 있을 거라고. 그때도 마찬가지야. 일단 뭐 찾아? 교점을 찾는 거는 맞아요. 그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이고 얘가 2고 얘가 3이었다고 쳐봐봐. 그럼 우리의 풀이는 뭐다? f에서 g를 빼든 g에서 f를 빼든 상관없으니까 아무거나 해서 아무거나로 빼. 기왕이면 차수 높은 놈의 개수가 양수가 되게 만들어주면 좋겠지. 어쨌든 그렇게 한 다음에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0부터 중간과정 다 무시하고 3까지만 한 방에 적분하면 뭐다? 0이다. 왜? 이거를 알아서 쪼개서 0부터 2까지 적분을 하면은 지금 이게 f니까
f 빼기 g에서 a 부분은 알아서 음수 나올 거고 b 부분은 알아서 양수 나올 거니까 그게 3과 마이너스 3인지 5와 마이너스 5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크기는 똑같을 거 아니야. 크기가 넓으니까. 알았죠? 그래서 끝. 두 번째. 이거는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니기는 한데 좀 극단적인 예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도형으로 갈게요. 일반적인 그냥 도형. 자, 여기 어떤 삼각형과 원이 이렇게 만나 있대. 그때 문제에서 너희들한테 제공하기를 그림이 좀 이상한데 좀만 더 자를까? 이건 동현이 들었던 기억나나? 기억났나? 자, 가자. 요렇게 삼각형과 원이 만나고 있어요. 그때 이 부분의 넓이를 다 합쳐가지고 A라고 부르겠대.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넓이를 B라고 부르겠대. 그래서 문제에서는 A는 B가 성립할 때 점점점점이라고 해서 나와 있다고. 그럼 이거 풀어보세요 하면은 A를 구하고 B를 구해서 뭐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방법이 안 되는 거는 아니지. 근데 A의 넓이를 구하는 것 자체가 쉽겠니? 아니잖아. B의 넓이를 구하는 거는 쉽겠니? 귀찮잖아. 부채꼴에서 막 삼각형 빼고 각 잡고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용을 하는 게 뭐다? 양변에 1을 더해도 성립하지. 어차피 같다라고 했으니. 2 더해도 성립하지. 3 더해도 성립하지. C를 더해도 성립하지 않니? 그러면은 삼각형의 넓이는 원의 넓이랑 같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 있잖아. 오케이?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이건 좀 너무 예시가 이상하고 어떤 예시를 들어줘야 너네가 와닿으려나? 요런 예시를 봐볼까? 요거 하나의 넓이 색깔 구분 잘 하셈. 요거 하나의 넓이를 A라고 부르겠대. 그 다음에 요 둘의 넓이를 합해서 B라고 부르겠대. 한쪽에만 B라고 쓸게. 합해서 B. 자, 그때 A는 B일 때라고 식을 세워줬다고. 그러면 뭐 해도 돼, 사실은? 곡선에서 직선을 빼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을 하면 0이다도 맞기는 하겠지. 그지? 근데 뺀 함수를 적분은 직접 해야 되잖아. 맞죠? 그런 연산이 들어는 가겠지. 근데 뭘 이용하면 더 쉽다? 얘를 이용하면 쉽다고. 왜? A는 B였는데 원래는 플러스 C는 플러스 C가 됐으니까 A 더하기 C는 6분의 공식 없네? 6분의 절대값 A 곱하기 베타만스 알파의 3승으로 계산을 하면 되고 적분 없이. B 더하기 C는 사다리꼴의 넓이만 구하면 되지 않을까? 그게 더 빠르지 않을까? 정적분을 하고 있는 것보다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세요라는 얘기인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두 가지 형태의 문제가 있다. 두 부분의 넓이가 같다는 거는 그래프를 잘 봤을 때 위아래가 분명히 꼬일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적분을 하면은 0이다를 이용하는 게 첫 번째 유형. 두 번째는 뭔가 공통으로 가지는 또 다른 넓이 하나를 양변에 더했을 때 A는 B라는 식에다가 더했을 때 두 개의 넓이가 같다라는 식으로 바꿔서 푸는 것도 되게 쉬운 풀이가 될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알았나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이거랑 비슷한 또 다른 유형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할게. 마플 시너지에는 교재 자체에서 공식처럼 알려주고 있는 게 하나가 더 있기는 합니다. 그거는 문제 풀면서 얘기합시다. 알았죠? 자, 그런데 상태를 보아니 잠깐만 쉬었다가 할까? 요 내용을 가지고 푸는 거는 쉬었다가 또 5번부터는. 알았지요? 자, 가자. 요거 한번 봅시다. 어때요? A는 B다.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로 뭐 0부터 2까지. 아, 근데 아무 생각 없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부르겠구나. 아무튼 당연히 이렇게 해서 뭐다? 0이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그러면 자동으로 A 나오고 끝인 거지. 알았지? A와 B가 똑같은데 자, A, B가 어때? 결국은 이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건데 노란색과 빨간색 X축과 곡선이 위아래가 바뀌잖아. 알았지?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겠지. 알았죠? 예. 다음. 요번에는 6번입니다. 한번 풀어볼까? 이건 뭐야? 이건 의미 없고.
6번. 그래? 6번 하나 풀어보세요. 자, 일단 그림이랑 제발 좀 친해지세요. 자, 이 함수 어때? 마이너스로 묶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또는 마이너스 x로 묶어주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2. 어쨌든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인데 0과 2에서 만납니다. 그때 누가 y는 ax가 이 넓이, 요 넓이를 뭐 한댄다? 2등분 한댄다. 위에 거 아래 거 넓이가 같댄다. 맞지? 요런 얘기잖아. 그러면 일단 뭐 해야 돼? 여기 교점은 찾아줘야 되겠지. 왜? 이쪽 넓이를 보든 이쪽 넓이를 보든 어쨌든 교점에서 뭔가 잘리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찾고 시작해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와 ax가 맞는 교점부터 찾고 시작할까? 우변으로 싹 다 이용하자.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에 괄호 열고 x는 0. x로 묶어주면 결국 x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0이라서 하나는 0이 나오고 이미 알고 있고 다른 하나는 2 마이너스 a 나온다 그렇지. 여기겠네. 2 마이너스 a.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고 나서 넓이가 2등분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다라는 얘기잖아. 근데 밑에 넓이 구하려고 해봐. 어떻게 구할 수밖에 없어? 삼각형은 삼각형끼리 따로 가고 이 부분의 넓이는 이 부분의 넓이 또 따로 가야 되겠지. 불편하지. 아래쪽 넓이는 버려. 대신에 어디로 가냐면은 요 부분의 넓이랑 누구를 비교한다? 아래쪽이 아니라 전체 넓이를 비교하면 되잖아. 그러면 두 배 관계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파란색 부분의 넓이를 구해볼까요? 이거 뭐예요? 이 참수와 직선을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 뭐야? 6분의 최고차의 계수 곱하기 2-a의 3승. 노란색 부분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2-0의 3승. 파란 색깔 몇 배 하면? 2배 하면 같습니다. 적분 없어요. 계산에. 그렇지? 그래서 이거 왜 2분의 1이야 근데? 6분의 1 아니야? 그래서 쇽 뭐예요? 2-a의 3승은 이것도 전개하고 있는 사람 없지? 삽니다. 물어보는 게 2-a의 3승이잖아. 답은 4. 알았지? 전개 안 했지? 자, 어쨌든 됐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2등분 된다. 저 문제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넓이를 구하기 편한 녀석들. 여기서 편한 녀석들은 제일 1순위는 당연히 공식 쓸 수 있는 대상. 두 번째로는 적분 한 번에 할 수 있는 넓이. 밑에 것처럼 적분을 두 번 따로, 뭐 삼각형 따로, 곡선 넓이 따로, 뭐 그래서 삼각형은 삼각형이고 적분은 적분이겠지만 적분이 결국 한 번이겠지만 어쨌든 두 넓이를 따로따로 구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제일 후순위로 밀려나겠지. 그래서 구하기 쉬운 넓이 두 개끼리 비교하면 됩니다. 알았죠? 알았죠? 그 다음에 뭐가 하나가 있냐면은 자, 이차함수에 대해서 요거 말고 하나가 더 있음. 저 뒤로 좀 넘어가 보자. 1대2짜리 있을 텐데. 여기 있을 텐데. 여기 있네. 37번. 자, 요번에도 역시 너희들이 먼저 풀어보세요. 이제부터는 개념 설명, 유형 설명 다 끝났어. 이제 문제 하나하나에 대한 얘기라서 너희들이 먼저 풀어본다. 자, 37번 풀어보세요. 넓이 쪽 오면 있잖아. 우리가 지금 앞단원, 정적분 단원과는 좀 느낌 많이 다르다고 오늘 벌써 세 번째 얘기하죠. 정적분에서는 좀 불편한 연산들도 많이 나오고 노가다성 문제들도 많이 나와. 근데 정적분의 활용인 넓이에서는 빨리 좀 편한 풀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는 풀이를 자꾸 찾아가야 돼. 그걸 물어보는 단원이거든. 이거는 뭘 이용하냐면은 몇 참수? 2참수. 2참수는 뭘 이용하자? 대칭성을 살리자. 그래서 B를 쪼개주면은 이 넓이랑 이 넓이가 1대1이라는 얘기. 넓이가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찾는 게 아니라 승이야. 그지? 여기를 찾는 게 아니라 축을 보라는 얘기였어.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k를 그냥 적분한다. 뭐야? 이놈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면은 얘랑 얘가 부호가 반대라서 0 나올 거야.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0부터 축까지만. 알았음? 그러면 끝. 마이너스 3분의 1x 3승에다가 플러스 3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kx에다가
3 넣고 0 넣어서 각각 빼주면은 0 남아야 돼요. 가자. 0은 안 넣어도 되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27 플러스 3K가 0인 거지. K는 얼마야? 6인 것 같은데? 마이너스 6이네. 됐죠? 끝. 여기까지. 됐죠? 예. 다음. 그러면 난 넓이 끝난 줄 알고 오늘 좀 빨리 끝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달랐어요. 좋아하지 마요. 역함수에서 해야 되는 얘기 하나 딱 하고 사실 마치려고 그랬는데 뒤에 이게 있네? 거리가 있네? 뒤에 또 있었네? 자, 그래서 어쨌든 46번으로 보러 갈 겁니다. 근데 46번 말고도 뭐가 있기는 하다, 사실 역함수에 대해서. 요런 거. 46번 유형 8번? 유형 7번도 있기는 하다. 유형 7번은 근데 yx 대칭관계에 있다라는 걸 살리는 거라서 이거는 이미 너네가 알고 있는 거라서 패스할 거고, 나는 46번 또 다른 풀이 나오는 걸 하나 보여줄 텐데, 예전에 우리 수학 하러 돌아가 봅시다. 수학 할 때 나랑 했던 사람들은 한 번은 들어봤을 거야. 어떤 함수에 대해서, 이건 수학과야, 안 줘도 돼. 함수에 대해서 역함수 구해 봤었지. 너네가 고3이 되더라도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는 사실 1학년 때 배운 게 다예요. 뭐? 그냥 1차함수의 역함수, 그리고 유리함수의 역함수, 공식처럼 배운 거. 그 다음에 무리함수 역함수. 이 세 개가 다야. 나머지 함수들은 역함수 못 구하. 뭐 지수와 로그와 역함수 관계 있다 정도까지는 배웠지만 수원에서 역함수의 식을 막 구하고 이런 거는 느낌은 아니었거든. 대칭성을 살린 것 뿐이었지. 어쨌든 막 3참수, 4참수의 역함수 이제 못 구해요. 고3이 돼도 못 구해. 미적분을 넘어가도. 수투도 안 다루고. 어떤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순서를 그래서 어쨌든 구하는 문제들에서는 어떻게 구했어?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뭐 했지? y와 x의 자리를 바꾼 게 아니라 x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이항을 시켰었지.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뭐였다? y는 2x 플러스 4가 있었으면 x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이항을 한 거지. 이항을 하고 이항을 하면은 2분의 1y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거든. 그걸 우리는 이렇게 썼을 뿐이야. 그러나서 마지막에 뭐하니? x, y 자리를 바꿨어요. x를 지워버리고 y로, y를 지워버리고 x로. 그걸 여기서는 y는 f 인버스 x를 구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자, 그때 내가 이제 수하 때 노란 색깔 부분을 꼭 지켜달라고 하면서 여기서 선생님 그러면 어차피 x만 남기고 이항을 한 다음에 x, y 자리를 바꿀 거면 미리 x, y의 자리를 바꿔놓고 보기가 불편하니까 거기서 y만 남기고 이항을 시킨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아요? 이게 더 빨리 와닿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 내가. 왜?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수투의 일부 문제가 쉽게 풀리지 못한다고 내가 얘기를 했었거든. 수하 나랑 했던 사람들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 녀석의 그래프와 요 녀석을 볼 건데, 흰색과 빨간색, 진짜 역함수 관계에 있는 이 둘은 x, y 자리 바꾼 거지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y는 x 대칭 관계에 있다 라고 하잖아. 근데 흰색과 노란색 무슨 관계 있는지 알겠어? x에 1 넣고 y에 6 넣으면 성립해요. x에 1 넣고 y에 6 넣으면 성립해요. 같은 함수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막 뭐 예를 들어서 fx가 있어.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라고 하면은 너희들은 뭐 하면 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킨 함수 이걸 그려주면 되지. 이게 뭐야? y는 f 인버스 x. 자,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 이 노란색 함수를 그려보세요라고 하면은 얘랑 똑같습니다. 그냥 흰색 함수가 곧 노란색 함수랑 똑같아. 자, 그거는 참고해놓고 지금 저 문제 풀러 가본다. 자, 여기서 또 다른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fx를 적분을 해봐. 예를 들어서 5가 나왔다 치자. 자, 1부터 2까지 ft라는 함수를 적분을 해봐. 얼마야? 5잖아. 1부터 2까지 fsds를 계산을 해봐. 얼마야? 5잖아. 어차피 인테그럴 할 거라면은 안에 있는 함수, 변수나 어떤 변수에 대해서 접근을 할지나 맞춰주기만 하면 사실은 뭐가 들어가든 똑같아. 자, 그럼 여기서 요 문제를 잘 봐. 요 인테그럴 잘 봐.
fx의 역함수를 g라고 불렀으니까 g의 다른 이름은 f 인버스 x입니다. 맞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g 대신에 f 인버스를 써봐. 그 다음 두 번째, 안에 있는 놈을 원래는 x였는데 y로 써봐. 자, 이렇게 이해를 해보자. 알았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녀석은 뭐고 요 녀석은 뭐냐면 이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생각할게. 일단 대충 그려. 별 의미는 없어요. 2부터 3까지라고 했는데 2를 넣어보기만 해봐. 알아서 4 나와. 3을 대입을 해봐봐. 12 나와. 그게 얘네들이거든. 자, 여기서 이것만 이해를 하자. 미적분 내용이다. 우리 합성함수의 미분법도 어떻게 보면 미적분 내용인데, 우리 넓이 또는 정적분이라는 녀석을 A부터 B까지 fx, dx 이 녀석을 내가 아까도 뭐 책, 뭐 카드 정리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 fx를 다른 말로 고치면 뭐야? y들이지. y들을 x 방향으로 A부터 B까지 쭉 나열을 해보자 이거였어. A부터 B까지 y들을 쌓아보자 이거야. 그게 넓이거든. 그러면 지금 내가 써놓은 저기 조식 A부터 B까지 만약에 x dy가 있으면 뭐야? A부터 B까지 x 좌표 길이들을 y 방향으로 쌓아볼까? x 길이, x 길이, x 길이, x 좌표들을 전부 다 계속 쌓아주게 되면은 결국은 뭐야? fx라는 함수랑, 이 함수랑 y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나와요. 이게 미적분에서 y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는 방법이거든. 그걸 이해만 하셈. 이해만 하셈. 저기로 돌아갑니다. f 인버스 y가 뭐예요? x입니다, 결국. x 좌표들을 4부터 11까지 쌓아봐. 자, 간다. 자, 요 녀석은 fx, y들을 2부터 3까지 쌓은 거고, 요 녀석은 x 좌표, x 길이들을 4부터 12까지 쌓은 거야. 답은 36 빼기 8, 28 하면 끝. 이렇게 풀 수가 있어. 뭘 이해하면? 이 함수랑 이 함수가 동일하다. 그리고 y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머릿속으로 이해만 한다. 식으로 써서 뭔가 처리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이해가 되면 있잖아. 나중에는 그냥 이대로 곱한 36에서 이대로 곱한 8 빼야지 답은 28 하고도 끝내. 그래서 이 문제를 잘 내지는 않아요. 너무 쉬워서. 오케이? 근데 해설지 봐봐라. 전부 다 이거를 gx를 그리고 있어. 뭐해서? yx 대칭시켜서. 대칭이동 시켜줘. 그린 다음에 yfx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 넓이는 y축에 대해서 y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면 이 그림과 같다. 따라서 사각형에서 사각형 뺀다. 이러고 있다고. 그게 더 헷갈려 나중에. 알았지? 그래서 그거 대칭이동을 안 시키려고 풀어주는 툴이다. 알았나요? 이해할 수 있겠나요? 자, 정리할 거 있는 사람들 정리 좀 해주세요. 요거는 필요 없죠? 정리할 거 있는 사람들 정리해 주시고 다 되면은 속도와 거리 쪽으로 갈게요. 요 마지막 유형. 요 뒤에. 알았지? 갑니다. 마지막 단원 속도와 거리라고 하는 단원인데 뭐 이거는 그냥 넓이랑 같이 있어요, 원래는. 지금처럼. 그래서 어쨌든 미분에서 배웠잖아. 위치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고 대신에 속도와 속력의 차이에 대해서 구분하고 뭐 이런 것들 몇 개 했었지. 그거를 거꾸로 가는 거야. 미분의 역연산이 적분이잖아. 그러면 가속도를 적분하면 뭐 나오겠네? 속도 나오겠네. 속도를 적분하면 뭐 나오겠네? 위치가 나오겠네. 그 얘기야. 자, 근데 나도 이거는 내가 교육과정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나는 부정적분을 써요. 근데 책에서는 절대로 부정적분을 안 써. 나도 그거는 이해가 안 돼. 뭐 10년째 가르치면서도 아직도 왜 부정적분을 안 쓰고 있는지 나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은 써도 돼. 알았지? 자, 뭐냐면은 일단은 속도라는 함수를 V로 보통 표현을 하죠. V를 부정적분이 교과서는 없기는 하지만 부정적분을 해서 얻은 함수가 바로 뭐야?
위치 함수야. 알았지? 그 위치 함수를 우리가 보통 x로 표현을 하니까 xt라고 할게. 근데 부정적분의 뒤에는 뭔가 하나 항상 붙죠. 뭐 붙어요? 적분 상수라 부르는 c가 붙지. 이 c의 의미가 뭘까? 너네 적분상수를 구해서 이제 마지막 fx의 부정적분 대문자 fx를 찾아가는 문제들 많이 풀었잖아. 숙제하면서. 그 적분상수 구할 때 문제에 막 f1, 은 3, 뭐 f2, 는 5 이런 거 주어지잖아. 뭐가 주어졌을 때 좀 많이 편하더냐? 뭐? 뭐 말한 것 같은데 뽀끔뽀끔? 아니야? 뭐가 주어져 있으면 편하든 f1이 주어져 있으면 편하든 f0이 주어지면 편하잖아. f0 그 자체가 c잖아. 그래서 x0이 뭐야? 처음 위치. 그래서 제일 처음에 웬만하면은 원점을 출발해서 라고 할 텐데 얘처럼 3인점에서 출발해서 라고 하면은 초기 위치는 3이죠. 저게 그냥 적분 상수라고 생각하면 돼. 웬만하면 0일 거야. 원점을 출발하여 라고 보통은 얘기하거든. 근데 좀 심화 문제로 가면은 원점을 출발하기는 하는데 아닌 문제들이 몇 개가 있어.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어쨌든 출발하는 게 원점이 아닌 문제들이 있다고. 쟤네처럼 대놓고든 숨기든 그걸 위해서 그냥 초기 위치라고만 생각을 해두세요. 알았죠? 자, 그럼 두 번째, 이게 이제 위치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 뭘 이용했다? 부정적분. 알았음? 그런데 정적분도 있어. 근데 정적분은 먼저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V를 적분을 할 거야. A부터 B까지. 그럼 이제 정적분을 한 걸 우리가 XT라고 잠깐 잡아보자. 여기다가 B 넣고 A 넣고 빼는 거지. 다시 뭐 나온다고? 노란색을 쓰죠. 뭐 나온다고? XB에서 XA를 뺀 거 아니냐? B라는 시각에서 이 위치, 이거 잠깐만. 이거 왜 DX야? DT야, DT? 자, B일 때의 위치에서 A일 때의 위치를 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중 위치니? 위치에서 위치를 뺐으니까 그게 뭐야? 한글로 변위. T가 A에서 B까지 변화했을 때의 위치의 변화량만 나온 거잖아. 위치가 아니라 위치의 변화량. 그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만약에 XT라는 함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좀 문자가 좀 이상하게 날 거야. VT를 0부터 T까지 요 T랑 요 T랑 좀 겹쳐서 좀 이상해 보이긴 하는데 이걸 보통 X라고 하겠지. 요렇게 했다고 치자. 이거는 뭐다? 0부터 T라는 시간까지 변화했을 때의 위치의 변화량이 나왔지. 0은 처음 위치. 어쨌든 뭐다? 처음 위치부터 나중 위치까지의 변화량만 나온 거야. 그럼 그게 위치냐? 아니잖아. 처음 위치가 0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요 녀석은 다시 한번 뭐다? T가 0부터, 시각이라고 했다. 시각이 0부터 T까지 변했을 때의 위치의 변화량이 나와. 그래서 정적분을 이용해서 위치를 구할 때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직접 너네 손으로 초기 위치, 처음 위치에서 더하기로 0부터 T까지 V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붙이는 방법밖에 없음, 처음 위치를. 그렇게 하면 위치를 구하는 건데 교과서는 이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요. 오케이? 부정적분 안 쓰고 있고. 근데 편한 대로 쓰세요. 부정적분 막 쓰셔도 됩니다. 자, 한번 가볼까? V가 주어졌어. 속도가 주어졌죠? 근데 뭐 하래? 2에서의 위치를 구해주세요. 그럼 뭐야? 적분을 하면 되지. 어떻게? 그냥 부정적분. T제곱 마이너스 T. 그럼 적분상수 C 붙여주자. 그 C의 역할이 뭐야? 처음 위치.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 2 넣어주면 돼. 4 빼기 2 플러스 3 답은 얼마? 5. 끝. 어디 갔어? 3번. 오케이. 근데 책에서는 어떻게 풀고 있다? 처음 위치 3에다가 0부터 2까지 이 t-1을 적분을 해서 더하고 있을 거야. 이게 xt 또는 2일 때의 위치 구하는 방식. 알았지? 가자. 어떻게 하면 돼?
3 더하기 뭐 똑같죠? t제곱 마이너스 t에다가 2 넣고 0 넣고 빼기. 그래서 3 더하기 4 마이너스 2. 답은 얼마? 5. 이러고 있을 거라고. 답은 같지만은 풀이가 조금 다르죠. 이거는 부정적분을 이용했고 원래 풀이는 정적분을 이용하고. 근데 뭘 쓰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요거를 알고 나면은 너네 그 물리 그 뭐라 부르냐? 공통과학. 공통과학에 나오는 등가속도 운동 배웠지. 그죠? 뭐라고 하디? V가. V0 플러스 ATG. 미분하면은 A. 상수. 오케이? 적분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등가속도 운동 나온다. 대신에 처음 위치가 0인 거.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오고 얘 적분하면 얘 나와요. 알았죠? 그걸 이해하고 있으면 좀 더 쉽게 외워지겠지. 뭐 이미 지났겠지만. 아무튼 알겠죠? 뭐 그런 공식들이 수많은 공식들이 몇 개 있어. 너희 부피 기억나? 뭐야? 3분의 4 파이 R 3승. 이거 미분해봐. 4파이 R 제곱 나오지. 이게 뭐야? 부의 건넓이. 뭐 이런 공식들이 몇 개 있어. 알았죠? 와. 저거 x는 v제곱 t 플러스 2분의 t제곱이 AT 제곱. 맞아요. 땡큐. 물리 선생이 아니라 다행이다. 아무튼 알았죠? 미분하면 얘 나오지? 적분하면 얘 나오고 그런 겁니다. 알았죠? 자, 어쨌든 가보자. 이번엔 뭐 해볼까? 움직인 거리. 너네 이거 알고 있나? 내가 안 했던 것 같은데. 너네 벡터와 스칼라 얘기하면서 평균 속도랑 평균 속력에 대한 얘기 구분해줬니? 우리 반? 안 했지. 내가 화목반만 한 것 같은데. 안 해줬지. 자, 현우가 집에서 출발해서 학원을 오고 있었어. 집에서 얼마나 걸리지? 아, 몰라. 그냥 한 500m 갔다 치자. 몇 분 걸리지? 졸라 느려. 5분 동안 500m 걸어갔어. 속도가 맞나, 이게? 어쨌든 걸어갔어. 아, 근데 집에 교재를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 근데 안 급해, 애가. 돌아갈 때도 그 500m를 또 5분 동안 걸어갔어. 자, 그래서 현우가 여기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습니다. 평균 속력 얼마예요? 총 이동 거리가 몇 미터? 1000m. 몇 번 걸려서? 10분. 그래서 100m per 분일 거야. 맞지? 자, 평균 속도 얼마예요? 0. 왜? 속도는 속력이랑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얘는 움직인 말 그대로 뭐를 거리를 시각으로 나누는 건데 얘는 변위라고 부르지 위치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누는 건데 위치 변화가 없잖아. 다시 제자리로 와버렸잖아. 그래서 분자 때문에 0인 거다. 알았죠? 이 두 개는 참고하셈. 그래서 지금도 뭘 물어봤니?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거리. 거리는 그럼 어떻게 구하는데요? 지금 변위는 구하는 방법을 알려줬잖아. 그지? 시각부터 시각까지 그냥 정적분을 하면 된다라고 했잖아. 그럼 거리는 뭘까? 자, 너희들이 편하게 이해하려면 등가속도 운동을 생각하면 돼. 시각에 따른 속도의 변화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1차원으로 줬다고 치자. 여기가 이거 여기가 4라고 치자 그냥. 자, 0부터 4까지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시오 하면서 얘가 마이너스이고 얘가 2였다 치자. 1차 함수라서. 자,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시오 하면 뭐야? 정적분을 하면 되죠. 맞죠? 얼마? 0이겠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넓이 더하기 넓이.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과 좀 구분을 해둬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색깔을 좀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A부터 B까지 변할 때의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뭐다? A부터 B까지 속도를
절대값 부서서 적분, 즉 속력을 적분하면 돼. 뭔 말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다시 한번 봐봐. 속도가 주어졌어. 근데 뭐 하래? 1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 만약에 변위를 물어봤으면 그냥 적분하면 됐겠지. 근데 우리는 뭐다? 1부터 3까지 속도가 아니라 누구를 적분한다? 속력을 적분을 해야 돼.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변위는 정적분이고 거리는 넓이야. 알았죠? 다시 뭐? 변위는 정적분이고 거리는 넓이야. 알았죠? 내가 헷갈려서. 아무튼 알겠죠? 그럼 이걸 보면 돼. 그럼 뭐 하자? 그래프 그려보자. 어떻게 생겼어? 최고층에서 음수고 0과 어디서 만나냐? 2냐? 2에서 만나는데 우리는 1부터 3까지 정적분을 하면 돼. 정확하게 넓이를 구하면 돼. 아쉽게도 6분의 공식 하나도 못 쓴다 그지? 그럼 뭐 하면 되겠다? 1부터 2까지는 양수니까 그냥 적분을 하면 되고 2부터 3까지는 그냥 적분을 하면 뭐가 나올 거니까? 음수가 나올 거니까 앞에다 마이너스 붙이든 안에 있는 함수 자체를 부호를 바꿔두든 너희들 편한 대로 하시면 돼. 일단 나는 앞에다 붙일게. 알았지? 그게 거리다. 알았죠? 변위와 거리 차이 알겠지? 다시 변위는 뭐다? 정적분. 거리는 뭐다? 넓이. 두 개 구분하면 돼. 알았죠? 똑같이 VT에 대한 함수에서. 알았죠? 왜 저래 표정이? 수상하다. 왠지 오늘 남을 것 같은 기분이다. 자, 그러면 지금 51번 문제 풀어보세요. 쓸 거 있는 사람들 쓰시고. 자, 지금 주어진 그림을 잘 봐야 돼. 그래서 너네가 이제 이거는 지금 속도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냥 정적분 그냥 뭐 미분 문제에서도 마찬가지. 주어진 게 F인지 주어진 게 F 프라임인지를 잘 봐야 되거든. 그거 잘못 봐서 진짜 많이 틀리거든. 속도 위치에서도 마찬가지야. 주어진 게 XT인지 VT인지 AT인지에 따라 완전 달라져요. 지금 주어진 게 뭐예요? V. 기억 보자. 니은부터 보자. 왜 이렇게 니은을 맞다고 하는 사람이 많냐? 운동 방향을 결정한 건 누구야? 속도의 부호잖아. 그지? 속도의 부호잖아. Y좌표들의 부호라고요. 다 양수네. 근데 여기를 기준으로 음수가 바뀌었잖아. 그래서 나는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거든. 뭐야? 한 번 바뀌었잖아. 니은은 땡이지. 왜 이렇게 니은이 참이 많아? 접선의 기울기라고 잘못 본 게 아닐까? 그거는 너희들도 모르게 갑자기 니은을 볼 때 이 그림을, 이 그래프를 XT 위치라고 잘못 착각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고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고 약간 이런 걸 착각한 게 아닐까? 나도 왜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니은 4에서의 위치를 물어봤어. 위치는 V를 뭐 해야 돼? 일단 적분과 관련된 거는 맞아. 자, 이거 넓이가 얼마예요? 1이죠. 이거 넓이 얼마예요? 하나만 보자. 하나 넓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얘도 2분의 1이죠. 얘도 넓이만 보면 뭐야? 됐지? 됐지? 자, 우리는 어디? 4일 때의 위치를 볼 거야. 현재 위치 원점이었어. 근데 양수 방향으로 1, 2분의 1, 2분의 1만큼 갔다가 음수 방향으로 1분의 1만큼 돌아오는 거잖아. 그럼 뭐야? 사라지고 2분의 3. 맞잖아. 알았죠? 이렇게 바라봐야지. 됐음? 내가 지금 써놓은 건 넓이. 정적분은 음수. 알았어요? 위치니까 그냥 정적분이지. 알았지? 다. 디귿. 6일 때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냐? 1만큼 갔다가 2분의 1만큼 갔다가 2분의 1만큼 갔다가 그러니까 2까지 최종적으로 2까지 갔다가 다시 2분의 1 왔다가 1 왔다가 2분의 1 돌아가고 끝나는 거 아니야? 여기가 6이잖아. 원점이 여기였는데 6일 때는 원점으로 돌아온 거지. 제일 멀리 떨어진 거는 시각이 3일 때지. 알았죠? 아닙니다. 3이어야 됩니다. 땡. 그리고 마지막 리얼. 물체가 출발한 후 처음 정지할 때 이거 뭐라 그랬어? 내가 이제 시각을 보통 숨긴다 그랬지. 정지할 때라 그랬어. 정지하면은 뭐가 0이요? V가 0이잖아. 그게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 1 맞잖아. 알았지? 어디? 3 아니다. 1이야. 알았음? V만 0. Y좌표가 0 되는 곳을 보면 되는 거지. 알았음? 끝. 그럼 이제 끝났어. 오늘 해야 되는데. 이젠 찐 끝. 더 세부적으로 설명할 유형도 없고. 오케이? 이렇게 수투가 마무리됩니다. 자, 뭐 그래요. 뭐 책은 덮으셔도 되고. 자, 어쨌든 이렇게 수투가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너네가 뭐 수투라는 과목을 현재까지 배워보면서 방학 때 특강도 하고 정규 수업도 하고 하면서 두 가지를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태까지 하던 과목에 비해서 확실히 어렵군. 하나. 그 다음에 그래도 뭔가 내가 알려준 거 아직 덜 알려준 것도 있다. 덜 알려준 것도 있고 계약하고 나서는 그것도 알려줄 건데 어쨌든 내가 좀 도구들을 이것저것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써먹을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지만 어쨌든 쓰다 보면은 뭔가 빨리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 정도는 가지고 있어주세요. 알아서요? 실제로 이제 수투는 미적분과 함께 뭐가 좀 많이 차이가 난다 그랬어. 뭐 선생들의 능력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선생들 스타일인데 선생들 스타일에 따라서 스킬들을 많이 쓰는 선생과 많이 안 쓰는 선생 그 정도가 조금씩 다를 거야. 그 중에 나는 좀 스킬을 많이 쓰는 편이라 그랬죠. 그래서 원래 그 너가 말했던 그 공식 같은 것들 4AL 삼성 이런 거 있지. 야, 너 팔 부러지겠다. 못 드네. 어쨌든 4AL 삼성 같은 그런 공식들이 왜 나오게 됐는지를 원래는 증명을 오늘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양이 남아가지고 이제 넓임, 이제 막 쓴 상황에서 당장 증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은 그냥 문제를 더 많이 풀어줬었고 그런 공식들이 나오게 되는 계기들은 다 넓이랑 관련된 거거든. 정적분 그리고 넓이.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다음번에 이제 우리 내신 대비 들어가겠지. 그때 도함수 활용 2번 파트를 할 때 그때는 아마 내가 증명도 해줄 겁니다. 왜 4AL 삼성 이었었는지. 일단은 그때까지 너희들은 기억만 하면 되는 거. 알았죠?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 수원보다 수투가 훨씬 어렵다. 특히 중간에 한 단원이라도 약점이 생겨버리면 뒷부분은 다 어렵다. 알았지? 그래서 약점을 없애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 어쨌든 쉽게 풀 수 있는 도구들이 존재하니 그걸 쓸 수 있는 상황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건 너희들의 능력. 알았죠? 그거를 판단만 하면은 계산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겠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알았음? 자, 어쨌든 고생들 했고요. 요번 주말은 아까 말했듯이 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봅시다. 교재는 마프 시너지 준비해서. 알았죠? 빠이빠이. 잘 가요.